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통화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성인이 돼서 혼자 사는 청년 자녀들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가 된 자녀들이 많이 있죠. 뭐 20대, 30대의 뭐 청년 자녀들이든 40대, 50대, 뭐 60대의 중장년 자녀들이든 뭐 혼자 살면서 굉장히 그 외로움을 겪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녀를 다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렇게 혼자 살면서 외로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제 위로를 좀 받으려고 이제 전화를 하죠. 뭐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 중년 분들이세요. 중년 분들이신데, 뭐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국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여러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남겨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객지 생활하고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전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이 고파서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모들이 그냥 그 위로는커녕 더욱더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상처받고 전화를 끊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게 아주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엊그제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역시 그 설문조사의 내용에도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혼자 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 연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부모에게 이제 위로받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70%가 넘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뭐 부모님께 뭐 안부 전화하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또 있었죠. 이렇게 혼자 사는 자녀들은 특히 위로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 살이가 힘들겠어요. 혼자 살다 보면. 저도 경험 많이 해봤죠. 저는 그 청년 시절에 그 학창 시절에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혼자 하숙 생활을 했죠. 생활하다 보면 참 마음이 공허하고 부모 생각이 간절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은 뭐 열이면 10번 다 결국은 그 더 상처를 받고 이제 전화를 끊게 되죠. 전화 끊고 나면 위로받기는커녕 더 상처를 받았으니 마음은 이제 더 둘 곳이 없어가지고 더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1, 20번 겪은 것도 아니고 아마 수백 번은 겪었어요. 그런 걸. 자, 그러면 대체 부모들의 이러한 심리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 외로운 자녀가 자신한테 전화를 하면 부모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롭겠구나,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따뜻하게 자녀의 전화를 좀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의 말로 좀 감싸 안아주고, 이러면 뭐 어디가 변납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이거 통계를 다 내봤습니다. 부모들은 열이면 아홉은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렇게 안 하는 이유를 보면 일전에 제가 부모의 잔소리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의 내용 중에서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듣게 되면 귀가 다친다고 그랬죠.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일지라도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귀가 다친다고 미국의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부모들의 잔소리를 녹음한 내용을 그 자녀들에게 이제 들려주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 용어들이 그 영상을 보면 이제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렇게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면 영혼의 문이 그렇게 탁 닫혀버린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자녀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모들 역시 똑같이 자녀가 하는 소리는 잔소리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처음에 딱 전화 수화기 들어보고 좀 평온한 얘기 같으면 부모도 역시 평온하게 전화를 받죠. 그러다가 자녀가 어떤 뭐 고민 같은 이런 얘기들, 뭔가 우울한 감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털어놓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싹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부모들이 이상한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그 이제 위로받으려고 했던 자녀는 점점 기분이 나쁘게 되고 더 기분 상해하면서 전화를 끊게 되죠.
이렇게 위로받으려고 했다가 부모한테 이제 그런 대접을 받고 전화를 끊게 되면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방황을 하죠.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는데 부모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녀들은 이제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죠. 부모들은 이제 자녀하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부모들도 마음은 안 좋겠죠. 근데 잊어버려요. 왜냐?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의 나이가 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뭐 40대든 50대든 60대든 이 자녀를 어린애로만 생각해가지고 그 어린애 자립심 키워주듯이 톡톡 쏘아붙이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한 자녀한테 그렇게 모질게 쏘아붙이고도 그것이 이제 자녀를 위한 잘한 행동이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들은 자녀가 하는 말들은 그냥 피곤해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말을 많이 하면 엄청나게 피곤해해요. 자녀가 힘든 일이 있어서 또는 뭐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어떤 일로 전화를 했던, 자녀가 말 많이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자녀가 말 많이 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의 말 많은 것을 그걸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디 자녀들은 위로받고 싶어서 부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말을 많이 안 할 수가 있나요? 가장 힘을 받을 만한 대상이 부모인데, 그래서 부모한테 전화했는데 말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죠. 힘든 자녀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게 부모의 도리인데 이제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가 번번이 이런 상처를 입는데,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와 전화 통화할 때 자녀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본인이 부모한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의 절반 또는 한 7, 80% 정도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절반이 제일 좋아요. 사람의 심리는 상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신이 상대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를 느껴요. 내가 말한 만큼 상대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안 했거든요. 계속 듣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보다 훨씬 말을 적게 하고 전화를 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죠. 왜? 부모는 자녀로부터의 잔소리를 듣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듣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실험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실제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안부 전화 겸 드렸는데 부모님이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또 얘기해봐야 뭐 하다가 잘못하면 또 부모님 또 화내고 그러실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이제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저도 뭐 어머님 얘기하시는 대로 다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제 얘기도 하고 뭐 이랬을 텐데, 어째 그날따라 그냥 더 이야기가 하기 싫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괜히 또 어머님 기분 나빠지고 뭐 그렇게 전화 통화를 끊게 된 그런 경험들도 몇 번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시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 뒤에 어머님께서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뭐 건강관리 잘하고 뭐 등등등 얘기하시는데, 그날도 이제 저도 모르게 뭐 별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긴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 했더니 어머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네, 잘 알았다고 자꾸 저는 이제 전화를 끊으려는 쪽으로 이제 나아갔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전화를 잘 안 끊으세요. 그전에는 통화를 하면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도 어머님께서 안 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통화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또 한 이틀인가 지나니까 또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뭐 저를 뭐 생각해주는 뭐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 있죠. 뭐 운동도 하고 뭐 건강도 잘 챙기고 밥도 잘 먹고. 역시 이제 그날도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학습료까지요. 어머니하고 길게 얘기해봐야 잘못하면 이게 트러블 생긴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좀 한가한 시간에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께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틀 간격으로 나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것이 이게 좀 뜻밖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에 들어갔죠.
늘 인간의 심리를 연구 분석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어머님의 그 일련의 행동들을 이제 연구 분석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통화할 때 부모님께 긴 얘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청춘 시절에 그 미국의 그 유명 일간지에 게재된 그 어떤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여자들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승리의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상대방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상대가 말할 때 다 들어주고 최대한 자기는 말을 적게 하면 그 말을 많이 한 이성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을 적게 한 그 이성한테 뭔가 보상 심리를 느낀다라는 얘기죠. 자기 말을 많이 했는데 자기한테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자기가 뭔가 손해본 것 같고 자꾸만 매달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그 말을 많이 한 이성이 이 말을 적게 한 이성에게 자꾸만 다가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연애를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20대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인간 심리에 이러한 노예가 되지 말고 실제로 부모든 자녀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고민이 있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을 고파할 때 심리에 굴복당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행하게도 이제 그게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분들께서는 앞으로 부모님께 전화할 때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잠시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말을 최대한 적게 하고 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하게 하신 다음에 부모님의 절반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 부모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진정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